네, 달변님입니다. 기분 좋고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또 안타까운 사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압구정역에서 있었던 롤스로이스 사고 잘 알고 계시죠? 약물에 취한 20대 신모 씨가 아주 고급차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하다가 벽을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서서 그 인도를 보행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치는 바람에 아주 중태에 빠진 슬프고 화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가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이라는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있었음에도 구속이 되지 않고 석방이 되는 이 부분을 두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었는데요. 그 당시에 좀 경찰의 해명이 좀 부적절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해서 석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석방 경위를 설명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경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법률적 차원에서 이 사건이 어떤 범죄로 의율이 될 수 있고 그 운전자는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약류인 케타민이 몸속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운전자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틀 전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때 주입됐던 케타민 성분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했을 수도 있고 치료를 빙자해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담당 의사는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한 게 맞다 라는 소견을 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수사가 조금 진척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운전을 할 때 누구라도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내서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의율이 되는데 너무 교통사고는 빈번하잖아요. 열심히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자칫 실수하면 누구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의율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라고 해서 합의가 돼 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거든요. 물론 11가지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친 거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봤더니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 건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석방을 했던 건 일반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적용을 할 때는 그냥 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보강 수사 결과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약물운전 이런 범죄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에서라도 그렇게 바로 잡힌 건 다행인데 너무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이 법 적용에 관해서 조금 더 좀 연구를 하고 법원의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음주 수치가 0.12% 정도 이상, 0.15% 이상 이 정도 되면 거의 만취 상태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운전을 하는 건 단지 한 맥주 한 잔, 두 잔 먹어서 0.03%를 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위험성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범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사람이 음주의 영향은 없었지만 약물의 영향도 그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마약을 하겠다는 의사로 투약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 수면 마취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안내가 온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조금 잘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마시라. 근데 제가 괜찮다고 혼자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깜빡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대처가 안 돼서 사고를 낸 겁니다. 이러면 이 경우에도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케타민이
발견이 됐고 그 사고 나는 형식 자체가 가다가 살짝 측면 추돌 정도가 됐다면 그런 범죄를 의율되지 않는데 고가도로였나요? 거기를 받고 반대편으로 튕겨와서 사람을 뭉개고 그 이후에도 바로 내려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번 더 엑셀을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하나라도 돌아가시게 된다. 그럼 이건 단지 위험운전 치상이 아니라 치사죄로 의율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상해에 그친다고 할 때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천우신조로 살아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꽤 큰 후유증을 상당 기간 안고 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인도를 걸어가다가 차가 갑자기 내 뒤에서 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그 운전자가 보인 태도, 변호사를 찾고 지인들을 불러서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과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우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상 내지는 위험운전 치사죄는 당연히 의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케타민을 투약한 경위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치료 범위를 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즉시 차에 정차해서 구호조치, 본인이 그 차량에 끼인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119에 전화해서 빨리 구호조치를 하고 그리고 신원을 알려야 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현장을 좀 이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게 맞는지, 이탈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탈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뺑소니라는 범죄거든요. 이와 관련된 판례들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도주치상 부분은 극렬히 다툴 것 같아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무슨 도주냐, 나는 당황해서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주변을 배회했던 것 뿐이다, 나도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 이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어떤 범죄가 더 무거울까요? 상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는 1년부터 15년까지가 되잖아요. 그럼 하한은 똑같은데 도주치상은 그 상한이 없기 때문에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30년, 여기는 15년.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건 도주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뺑소니가 위험한 범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가될 때는 위험운전 치상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요. 왜냐?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주치상죄는 일단 사고가 일어나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위험운전 치상은 그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처벌도 위험운전 치상이 좀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외국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행위들 개별을 다 합쳐가지고 몇백 년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이 될 때, 이런 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둘 중에 더 중한 죄로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폭발물을 던졌는데 사람을 사망케 했다. 살인죄도 되지만 폭발물 관리 위반죄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폭발물 위반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적용되지만 이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여러 명을 살인했다. 그러면 이거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은 가장 중한죄에다가 상한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주치상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1년부터 30년인데 30년에 가중을 하면 절반을 가중하면 15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1년부터 45년까지 법률상은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최대치를 말씀드린 거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예상컨대 위험운전치사상은 거의 100%입니다. 도주치사상은 저는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인정됐을 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약물의 투약경위,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것인데 그 판단을 못해서 영향을 미친 거다. 그러면 이건 좀 가만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31일에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1일, 2일, 하루를 건너뛰어서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만약 그게 맞다면 1일에 그 사람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1일 날도 운전을 멀쩡하니 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통하지 않겠죠.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기자님들이 이런 것들 캐고 왜 그때 이런 수사 안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지금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 CCTV,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회복을 한다면 그리고 그 피해 회복에 있어서 운전자의 노력이 곁들여진다면 이 부분은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중환상해가 발생됐을 때 가중하지만 피해 회복을 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거나 이러면 감경 사유로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입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입은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면책 사유가 있는지도 아마 가려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꽃다운 나이에 멀쩡했던 20대 여성이 장애를 안게 되고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충격은 그분이 이 지난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느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수준일 겁니다. 저는 꼭 아주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징역 10년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힘, 여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크림빵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 사이트를 통해서 그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수사기관이 아주 대대적으로 움직여서 범인을 체포하게 됐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 회복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운전자에게는 설사 그게 치료 목적으로 인한 약물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책임에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건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매의 눈을 갖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도 법원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꼭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 모아서 우리 피해 여성분께서 하루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신나는 소식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